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급 강좌 12번째 시간으로 길성과 흉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길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흉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길성보다 이 흉신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도 면에서 볼 때도 이 길성보다 흉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중률에서도 길성보다 흉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흉신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삼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재가 껴갖고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삼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재가 뭐 사주 명리학적으로 그 근거가 있든 없든 아니면 사람들이 그 상담을 할 때 이 삼재를 적용했을 때 이게 정확히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삼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삼재가 들면 진짜 나쁜가 보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삼재라는 것은요, 이것도 당사주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시는 내용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숭이띠, 쥐띠, 용띠인 사람들은 인묘진년이 삼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호술생, 그러니까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 사람들은 신유술 3년 동안이 삼재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 분들은 사오미 3년이 삼재가 되고요.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인 분들은 해자축 3년이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삼재가 되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내가 삼재가 껴갖고 일이 안 되나 보다.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3년이 있으면은요, 3년 동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뱀띠인 분하고, 닭띠인 분하고, 소띠인 분이 있으면, 이 해년, 자년, 축년이 삼재가 되는데, 이 첫 번째 들어오는 해년을 들삼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년을 가장 왕하다 그래서 왕삼재라고 하고, 이 끝에 있는 축년을 이제 나간다 그래서 날삼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아주 틀림없이 그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아주 그 근거가 확실한 뭐 그런 이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삼재는 당사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가 삼재가 언제 해당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삼재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가 용신과 기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삼재건 아니건 간에 이게 용신이면 좋고 기신이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가보년이니까 이 돼지띠인 분들 그리고 토끼띠인 분들 양띠인 분들은 이 지금 왕삼재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한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 한 70만 명, 80만 명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1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똑같은 해가 오면은 한꺼번에 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론적인 그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 삼재라는 것을 이제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이 무당들 중에서도 그 좀 양심이 없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찾아온 손님을 겁을 줘야 되거든요. 그 겁을 줘 갖고
뭐 삼재가 들었다느니 무슨 뭐 애군이 꼈다느니 이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뭐 그 고사를 지내라, 뭐 살풀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목돈을 이제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무당들이 주로 많이 써먹는 것이 이 삼재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 삼재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당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냐면요. 상담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상담을 해갖고 돈을 번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주 카페 같은 데는 보통 막 3만원 정도 받는데 뭐 15,000원, 2만원 막 이렇게 받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계속 줄지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사람당 뭐 2만원 받는다, 3만원 받는다 그래봤자 3만원 받아봤자 10명이면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명을 상담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10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힘들어가지고 가로로 아마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가게세 내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해갖고 떼돈을 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장명은 막 한 사람당 막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요즘같이 또 아이도 적게 낳고 뭐 그런 시대에 장명하겠다고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는 게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벌려면은요. 이 무당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한두 푼 받고 그런 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고 무당들처럼 이렇게 뭐 삼재가 끼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목돈이 들어오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몇만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사주 상담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 욕심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해갖고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사주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업계로 나갔을 때 좀 실망이 크실지도 몰라요.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은 벌기 힘들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재라는 것,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흉살 중에 이 삼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론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충의 작용에서 이제 도화살이라든가 화개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흉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화살, 화개살, 그리고 역마살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도화살을 보시면 이 살이라는 게 지금 이상하게 써 있는데 이 죽일 살자하고 똑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화살에 대해서 이제 책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시면 주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뭐 신자진이 연지나 일지에 있을 때 유가 있으면 이게 도화다. 그리고 인호술이 연지나 일지에 있을 때
묘가 있으면 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그 책을 보든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사주라는 것은 진짜 외울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충국이 발생을 해야 이게 이제 그 도화살에 그 기운이 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데요. 사주가 있는데 이 좌우묘유 하나씩은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주 중에도 한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가 4글자, 12글자인데 12개의 지지 중에 그 사주팔자는 밑에 깔려있는 그 지지가 4개거든요. 4개의 지지 중에 그 도화살이 하나 정도는 들어있는 것이 보통이겠죠. 좀 많은 사람은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도화살이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여자를 밝히고 뭐 도박에 빠지고 뭐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도화살에 그 기운이 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좌오충이 되든가 일지하고 월지가 좌오충이 되든가 아니면 일지하고 시지가 묘유충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충국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 무조건 도화살 그러면 좌오충이나 묘유충처럼 충국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지에 자가 하나 있는데 뭐 대운에서 뭐 오대운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올해처럼 갑오년이 들어와서 일지에 있는 이 지지와 좌오충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또 도화살이 발동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이 오라든가 묘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한두 개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도화살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고 뭐 도박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충국이 있을 때 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개살을 한번 볼까요? 화개살도 마찬가지예요. 화개살도 그 책에서 찾아보면 신자진이 연지나 일지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것이 연지에 있는데 일지에 진이 있다. 그러면 이게 화개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개라는 게 뭐냐면은 화개라는 게 참 좋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롱 중에 혹시 화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요즘에는 그 원목 그대로 그냥 나오는데 옛날에는 막 그걸 뭐라 그러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그런 걸 그 검은색 그 장롱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그런 걸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되게 그 화려하게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장롱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 화개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화개라는 것이 그 예체능적인 그런 특기를 말하고요. 이런 것도 이 화개라는 것도 한 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 중에 이 진술충미가 한 개나 2개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충국이 발생하면 뭐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하면 제가 그 충의 작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해요. 꾸준히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대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는데 이 사람은 막 5년, 6년 걸려서 졸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전 속도가 늦는 거죠. 그리고 그 예체능적인 기질이 어릴 때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화개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 화개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화개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성공을 못한다. 그건 아니고요. 늦게라도 그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계충이 있으면 그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늦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고요. 그리고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으면 그 형제 간에 그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뭐 재산 때문에 다툰다든가 뭐 그런 일이 많죠.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이런 것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한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뭐 5남매, 6남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계충은 그 형제들 간의 그런 안 좋은 그 다툼이랄까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신자진이 뭐 연지나 일지에 있을 때 진이 있으면 화계충이고 화계살이고 인호술이 있으면 이 술이 있을 때 화계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보다 해갖고 신자진은 진, 인호술은 술 이렇게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시면은 사주 공부가 정말 어렵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쬐끔 공부하다가 전부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깡그리 무시하시고 외울 필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충국이 있을 때 발동한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진술충이 있거나 충미충이 있거나 그럴 때 화계살이 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충국이 없다. 그냥 사주에 진이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미가 하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화계가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골고루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화살하고 그 화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그 충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인신충도 그 역마살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의 네 글자를 그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신사의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이 그 요즘에는 그 글로벌 시대라 그 역마살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가 무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이 역마살이 있는 것이 인신사의 네 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신충이 발생하거나 사해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이 나쁜 살이 발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화살이나 화계살이나 그 역마살은 제가 그 충의 작용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원망할 원자에 성낼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진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서로 원망하고 성을 낸다, 화를 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원진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궁합을 볼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궁합을 볼 때 부부궁합이라든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볼 때 충국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그래요. 이 원진살이 있으면 그 충국이 발생하는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같이 궁합을 볼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사주에 그 사람이 그 남편궁에 그 일지하고 월지가 서로 원진 관계다. 그러면 이 부부 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그 부부 간에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서로 배척하는 성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국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은 뭐 완전히 깨지는 거니까 뭐 사람이 막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뭐 좀 충격의 강도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진살은 그 충격의 강도는 그 충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뭐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이혼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적중률이
대단히 높은 살이다. 흉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자미원진, 축어원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12지지가 있으니까 총 2개씩 짝을 지어갖고 총 6개의 원진살이 있습니다. 자미원진, 축어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이렇게 6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진살이라는 게 그 적중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그 부부궁에 배우자궁에 원진살을 갖고 있구나 없구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 자하하고 미는 이 동물로 봤을 때 쥐하고 양이잖아요. 그래서 쥐는 양의 배설물이 묻으면 털이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하고 미는 서로 원진 관계고요. 그리고 축오는 소축자하고 마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그 농부 따라서 그 밭도 갈고 그러는데 말은 들판을 달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소가 볼 때에는 말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파갖고 서로 사이가 나쁘다. 그래서 축오 원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잠이 원진이니까 쥐띠하고 양띠는 서로 관계가 안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소띠하고 말띠는 안 좋다.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사주의 영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주라는 게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주에서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 일주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미 일주다. 그러면 일주끼리 원진 관계가 되니까 이것은 그 서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같은 띠끼리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 쥐띠, 양띠 이런 식으로 그 대부분의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내용이고요. 띠끼리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일주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유원지는 이 호랑이하고 닭인데 호랑이는 닭소리가 나면 사냥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꼬끼요하고 울면 해가 뜨니까 그 호랑이가 그 사람 사는데 와서 놀다가 닭소리가 나면은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인하고 유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묘하고 신은 토끼하고 원숭인데 토끼의 붉은 눈하고 원숭이의 엉덩이 색깔이 같으니까 서로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하고 신은 또 원진이고요. 그리고 진하고 해는 용의 코가 돼지 코와 닮았다고 하는데 이 진은 그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찰이나 아니면은 뭐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그 용의 코가 그 돼지 코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기분이 나빠갖고 그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하고 술은 이 뱀하고 개인데요. 뱀이 허물을 벗다가 개 짖는 소리에 허물을 다 벗지 못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분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자꾸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원진살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미원진, 축오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학원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암기보다는 그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진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특히 이 원진살은 상당히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동그란 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인데 여기 이제 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지지가 나와 있고 요 밑에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건 지장간입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지장간을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제가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 지장간을 암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지장간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원진살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충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충이라는 게 서로 마주보면서 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오충 서로 마주보면서 자하고 오가 충국이 일어나고요.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러면서 이 충국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면서 충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진살은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면서 충국이 되는데 거기에서 옆으로 하나만 비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하고 오가 자오충이죠. 그런데 원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만 비껴가갖고 잠이 원진이 됩니다. 그리고 추고 원진도 보면은 충미충이잖아요. 충국이 서로 마주보면서 충국인데 이 미에서 하나만 옆으로 옮겨갖고 추고 원진이 돼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도 서로 인신충이잖아요. 인신충인데 이 인신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유하고 원진이 됩니다. 그리고 묘라는 것도 묘유충이잖아요. 묘유충인데 이 유에서 하나만 옆으로 가서 묘하고 신하고 원진이 돼요. 그리고 진술충이잖아요. 진하고 술이 서로 마주보면서 진술충인데 이 술에서 하나만 옆으로 가서 진의 원진이 됩니다. 그리고 사해충이잖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대각선으로 마주보면서 사해충이 되는데 하나만 옆으로 가서 사술 원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100% 충국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비껴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충국보다는 약간 덜하다.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가 충국보다는 약간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서로 죽일 정도는 아닌데 서로 성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살인은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죽이진 않는데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 충국에서 하나씩 벗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 자하고 미하고 원진살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장간을 보세요. 자라는 것은 임하고 개가 이제 지장간이고요. 미라는 것은 기, 을, 정이 지장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정하고 개하고 정계충으로 깨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임수하고 기토하고 보면 토국수로 해서 서로 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충국이 발생하고 하나는 극해요. 그리고 축오 원진을 볼까요? 축이 이제 지장간이 기신계예요. 그리고 오라는 것은 병기정입니다. 이 지장간이. 그러면 보세요. 이 기하고 기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 정하고 개가 정계충으로 깨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병신합수가 되지만 이 화극금 하면서 이게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건 있잖아요. 충이라는 것은 서로 다 충국이 일어나죠. 지장간을 봤을 때 을신충, 정계충 이렇게 다 깨지는데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극하는 거죠.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인유원진을 볼까요? 인이라는 것은 지장간이 갑병무예요. 근데 유라는 것은 경하고 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갑경충으로 충국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이 금기운이고 이 병이 화기운인데 화극금으로 서로 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고 신을 볼까요? 묘는 이제 지장간이 을하고 갑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지장간이 경인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갑경충으로 깨지죠. 그리고 이 을이라는 게 이제 목기운이잖아요. 여기 토기운이 있으니까 목국토 하면서 서로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의 원진을 한번 볼까요? 이 진이라는 것은 지장간이 무을개예요.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인간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무는 같아요. 무는 같죠. 그런데 이 을하고 갑하고 서로 겁제 관계입니다. 제가 겁제가 뭐라 그랬죠? 겁제라는 것은 서로 겁탈하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거라 그랬어요. 겁제라는 것이. 어쩔 때는 충국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을하고 갑하고 겁제고요. 개하고 임하고 겁제입니다.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하든가 서로 극하든가 아니면 겁제의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원진살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하고 수를 한번 볼까요? 사라는 것은 그 지장간의 변경무예요. 근데 수는 무신정이거든요. 그러면 무는 똑같아요. 무는 똑같은데 이 경하고 신하고 서로 겁제 관계죠. 그리고 병화하고 정화하고 서로 겁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진살은 충국이 발생하든가 서로 극하던가 겁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진살을 갖고 있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보시면은요, 이분이 지금 33살인데 이분 사주를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신사일주예요. 제가 그 사주 해석을 할 때 여자가 신일주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했죠? 미인이라고 했죠. 이것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일간이 신인 분들은 이 지지가 뭐든지 간에 지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신일주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이 미인이에요. 그 영화배우 전지현 씨, 이분도 신일주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자가 피부가 곱든가 아니면 대부분 미인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그 금기운이잖아요. 금인데 그 가공한 금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속이라는 게 금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 일주다 그러면은 해라는 것은 또 물을 나타내니까 물방울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일주는 그냥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미인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 82년생이거든요. 나이가 3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아직 미혼인데 꽉 찬 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분의 일생을 보면은 상당히 그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어머니는 그 일반적인 그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동생이나 뭐 이런 그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 따님 입장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 본이 어머니가 이제 그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큰 병에 걸려갖고 이제 고생을 하실 때 어머니가 와갖고 그 미안하다고 이 따님한테 그 빌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용서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사라는 것이 그 남편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술이라는 것이 어머니 자리거든요. 어머니 자리인데 이게 지금 그 육친으로도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하고 술이라는 게 사술이라는 게 원진살에 해당이 되는데 어머니하고 상당히 그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지금 이 남편군까지 이렇게 그 원진 관계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머니 운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 남자 운도 특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이분이 미인이고 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육친에 있을 때도 이 자리도 남편 운하고 어머니 그 자리인데 이 육친도 그대로 정관이 남편을 나타내고 어머니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서로 이 원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지금 사이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남편 운도 뭐 특별히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고 이분이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원진 관계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나는 뭐 남자와 하고도 남편 목도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 사주라는 것이 그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미리 안다는 거니까 그 본인이 그러면은 내가 그 남편한테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 특히 더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남자를 이제 사귈 때 좀 신중하게 사귀고, 그리고 그 궁합도 좀 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나한테 무슨 뭐 원진살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호원진이에요. 인유원진이에요. 인유원진인데, 이분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자리는 자식궁이지만, 그 육친으로 정관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비견이니까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분은 지금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셔갖고, 지금 딸 하나 있는데, 그 딸하고 같이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남편하고 그 원진살이 해당이 되니까 그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진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아주 잘 흐른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원진살 갖고 있는 분들은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7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특별히 그렇게 그 남자운이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남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남자 때문에 그 고생을 하셔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 제대로 이렇게 연애도 잘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남자우는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원진살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해하고 진하고, 제가 돼지코하고 용의 코가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원진이라는 것이 두 개가 다 용신일 경우, 두 개가 다 용신이라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용신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사주는 뭐 신약하다던가 신강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요. 하나가 용신이면 하나가 기신이든가 이렇게 되지, 두 개가 다 용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 토가 지금 많거든요. 그 비견 겁재가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고집도 강하고, 그런데 이 남편과의 관계도 지금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이는 젊지만 그 남자와의 그 관계를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진살에서 뭐 사년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또 사해충으로 깨지니까 그럴 때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원진살을 자기 사주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남편과의 관계를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일주만 비교했을 때 일주가 서로 원진이다. 그러면 안 좋다고 봐야죠.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해도 안 좋고 원진살이 돼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인유원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80대 다 늙어서 이제 유대운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뭐 결혼하고 나서 그 20대나 30대나 그때
유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대운에는 그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10년 대운에 들어오는데, 또, 뭐, 기유년이라든가, 이렇게 1년 동안에 또 원진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한 해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육해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해살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해살을 갖고 계시면 그 인덕이 없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덕이 없다. 그 얘기는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인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세상은 살맛이 나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세상이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인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불화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해살을 보면은요, 이 원진살하고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미 원진이라든가 추고 원진이라든가 이 두 가지는 겹치지요. 그런데 이 육해살이라는 것이 그 다른 살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 해가 이제 그 해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를 주는 이 육해살을 덕으로 좋은 살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해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덕도 없고 가정에 불화도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실패하고요. 한 가지 일을 딱 정해갖고 그 한 우물만 계속 파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육해살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적용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한 가지에만 이제 그 매달려서 몰두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육해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질 때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게 아니라 베푸는 직업. 그러니까 베푸는 직업이라는 게 흔히 어떤 걸 많이 예로 드냐면 그 교사들, 선생님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나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가지면 이 육해살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육해살이 나쁜 건데 이게 해가 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육해살은 지금 그 원진살하고 겹치기도 하고 이거 인하고 살하는 것은 뭐 인신사 10만 들어가면 인신사 삼형살이 되고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직업을 갖되 한 가지만 딱 잡아갖고 한 우물만 계속 파고 그리고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게 아니라 교사나 종교인 등 그 선행을 베푸는 직업을 가지면 해가 덕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 육해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사나 종교인 등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가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러면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해를 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냥 평범하신 분이에요. 평범하신 분인데 케이블 TV? 예, 케이블 TV에서 이제 평범하게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늦게 아이를 얻으셨는데, 부인하고 맞벌이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분을 보면은, 이 육회살이, 묘하고 진이 육회살이잖아요. 묘하고 진이 육회살인데, 이 진이라는 게, 자식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나중에 이 자식하고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커서, 뭐, 대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그럴 때, 무슨 기숙사 같은데, 뭐, 시골에 있는, 시골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데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일찍 독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는 나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육회살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분 사주 전체를 봤을 때에는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과 떨어져 산다는 것도 뭐 지금 육회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분이, 나 그러면은 자식들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멀리 아이들하고 뭐 친해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소홀히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항상 끼고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하고 좀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원진살을 비롯해갖고 원진살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살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흉신의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요. 뭐, 앞으로도 괴강살이라든가, 백호대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살이 있거든요. 뭐, 급각살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어디에 가서 뭐, 다치거나,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살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살이 있는데, 이게 다음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길성보다는 이 흉신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이 살이라는 것도 맞춰보면서 이렇게 봐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할 때 미세한 차이가 나잖아요.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인류하고 이류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야구도 1군에 있는 선수하고 2군에 있는 선수하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미세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사람들이 쪽집게 좋아하잖아요. 쪽집게. 쪽집게처럼 딱 맞출 때, 그럴 때, 이 신살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을 할 때요, 이 살을 딱 집어넣어 갖고, 이런 살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딱 파악하는, 빨리 캐치해낼 때, 사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나올 게, 뭐, 고란살이라든가, 뭐, 여자가 외로운 사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신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을 못 끝내면 또 한 2번 정도 더 나눠갖고 하도록 하고, 이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이 육회살 같은 것도 딱 보시고, 그러면은 자가 있을 때 미가 나와야 되고, 축이 있을 때 오가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외우기 시작하면은요, 외워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요. 사주 공부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삼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다 원칙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생하고 그 임묘진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거에서 서로 충국이 발생하거든요. 인신충. 여기도 인호수라고 신유수라고 인신충. 그리고 해묘미라는 게 이제 삼합하고 방합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해하고 사하고 사해충 뭐 이런 식으로. 사해축 생은 해자충 연의 삼재다. 그러면 이건 앞에 사해충이 발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도화살이라든가 뭐 화개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개살 같은 것도 신자진일 때 그 연지나 일지가 신자진일 때 진이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 이제 진일 때 진, 끝에 술일 때 술, 여기 뒤에 있는 걸로 다 나왔잖아요. 해묘미일 때 미, 사유축일 때 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리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화개충이라든가 그 도화살이라든가 화개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충국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할 때 그 기운이 발동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상담을 막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이런 것을 다 100% 다 외우느냐?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보다는 이렇게 그 원리 위주로 그 이해를 하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